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명칭을 붙여보자면 새로운 관계 정립입니다. 당정관계 재정립, 한동훈 정치의 시작. 이 부분이 모두 포함이 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을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2주 만에 다시 뒤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훌쩍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 드리고요. 지금 소위 제3지대라고 하는 그 이낙연과 이준석, 그쪽에서는 이준석이 먼저 이낙연 들어 개양을에 출마를 하라. 그러니까 복수 혈전을 펼쳐라. 이재명과 사이가 좋지 않지 않느냐. 이재명과 붙어라 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또 이낙연 쪽에서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준석도 복수 혈전을 위해서 안철수와 붙어라. 분당에서 안철수와 붙어서 복수 혈전을 펼치면 아마 1000만 관객을 동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또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제3지대에서 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 정치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의 정치개혁 드라이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들 해서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22일부터 24일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이어서 이 대통령실과 당정 이 갈등 부분이 모두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느냐? 긍정적인 평가 47%였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40%였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 당대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느냐? 긍정평가가 35%였습니다. 부정평가는 56%였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은 47%, 이재명은 35%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은 부정평가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좀 중요한 것 하나가 국민의힘 지지자의 88%가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이제 완전히 결집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은 33%, 민주당은 30%입니다. 2주 전에는 이게 거꾸로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30%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그 정치 공작 부분, 그게 정치 공작이긴 하지만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했습니다. 자신이 사과를 이야기한 적은 없다. 국민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 공작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이다. 벌써부터 이재명은 오늘 또 이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측이 됐던 부분이죠. 검찰 수사를 벌써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치 공작을 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정치 공작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부분 정도는 윤 대통령이 해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마무리를 하고 가야 한다.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해명이나 사과 등등 아무것도 필요 없다.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건 상당히 기간을 두고 총선 기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내용이 정치 공작이고, 또 하나는 이거 해명을 해도 사과를 해도 또 민주당은 계속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대목에서 이 해명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이 해명을 하든지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김경률이라고 하는 이 비대위원이 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폭언입니다. 폭언. 욕설에 가까운 폭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을 비유를 한다든지, 마리 앙뚜아네트, 이 왕정 시대에 거의 정신병적으로 사치를 즐겼던
그런 마리 앙뚜아네트에 이걸 비교하는 것은 비교 방향도 맞지도 않고 김건희 여사는 뭐 사치와 비교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해명하는 것으로 일단락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개혁, 국회개혁입니다. 국회의원 수도 줄이고 특권도 내려놓자.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포퓰리즘이다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포퓰리즘이라면 자신은 국민을 위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포퓰리스트가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되겠다라는 건 아니죠.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 인기만을 노린 정책이죠. 그래서 한동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치개혁은 인기만을 노린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선진화되어 있고 사회 각 분야에 국회의원이 이런 특권을 누려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게 과거의 독재 왕정 시대에 필요했던 것이다. 정치개혁,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한동훈이 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그래, 새로운 것 아니다. 이재명도 떠들었고 모든 정치인들이, 입 가진 정치인들이 모두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을 이야기했다. 약속을 했다. 공약을 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았다. 한동훈은 실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이제 자신감을 갖고 또 지지율도 뒷받침을 해주고 앞으로 한동훈 정치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윤 대통령도 상당히 이번에 좀 못마땅한 것이 많았지만 전폭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앞으로도 갈등은 또 빚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 넓은 품, 깊은 품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를 계속해 주게 될 겁니다. 갈등이 생기면 또 갈등을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당정 관계가 수평을 유지하고 한동훈은 한동훈의 정치 개혁을 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뭐 당정 갈등이라고 보면 그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위 정치 공작이 있었고 그걸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김경률이 거의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경률의 책임 부분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김경률 사퇴 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 사퇴를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한동훈은 이제 이 김경률을 이 마포을에 출마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각자 이렇게 맡아서 풀면 됩니다. 그런데 김경률에 대해서 제가 이 한동훈을 믿고 사실은 지켜봐 줄 부분입니다. 한동훈이 앞으로 시간을 갖고 이 김경률이 잘못했다라는 건 한동훈도 알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그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폭언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김경률의 가벼운 말입니다. 이 어제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과 자기가 형동생이라고 한다. 남자로서 통하는 점이 있다. 이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바뀐 태도를 보인답시고 송영길의 돈 봉투, 이재명의 이 피습, 도이치모터스 의혹 이 세 가지는 이제 더 파도 나올 것이 없다. 다 드러났다. 이렇게 균형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기가 이걸 좀 수습하겠다 뭐 이런 것이죠. 그 폭언에 대해서도 사과도 했고. 그런데 제가 정치 자질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 자질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명료함으로 그 다음에 적확함으로 한동훈만한 메시지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낫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도 느낄 겁니다. 지금 김경률이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왜 나와야 합니까? 한동훈과 자기가 형동생을 하는 것, 남자로서 뭐가 통하는지 모르지만 뭐가 통한다. 이게 지금 한동훈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정 갈등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적으로 맡기자라는 것이죠. 윤 대통령의 방침이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한동훈 위원장을 믿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동훈이가 하는 일인데 또 총선 승리를 위한 길인데 여의도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뭐 나를 밟고 넘어가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게 여의도 언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밟고 넘어가야 될 만큼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 삼고 책임을 져야 될 윤석열 정부가 그런 걸 한 게 있습니까? 뭘 밟고 뭘 뭐 넘어가고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이 그 부분을 정리한 것이지 않습니까? 동반자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견제와 보완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정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김경률에 대해서 입조심을 시켜야 합니다. 한동훈의 판단, 정청래 지역에 김경률을 내는 카드가 괜찮다라고 판단,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김경률은 이 메시지, 이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총선에서의 경쟁력도 없습니다. 김경률이 이 마포라고 하는 지역에 정청래와 붙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의 지지도 끌어와야 한다. 호남의 지지도 끌어와야 한다. 그러려면 오늘처럼 이렇게 균형감을 잡는답시고 이게 이준석이 한 태도입니다. 역선 태도 뭐 노리는 이런 태도죠. 그냥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더 이상 의혹이 없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 공작 부분,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자신의 입장 바뀐 걸 설명하려면 그러면 되는 일입니다. 이재명의 피습 사건에 뭐 드러날 게 없습니까? 더 이상. 이재명이 얼마만큼 다친 건지도 지금 모릅니다. 국민들은 정확하게. 이재명이 오히려 지금 음모론을 내고 있습니다. 송영길의 돈 봉투, 지금 현역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 소환하고 있는데 선거랍시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 안 나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정말 반듯한 보수의 힘으로 정청래의 저 사기 행각을 응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대충 그게 이준석의 태도지 않습니까? 대충 호남에서 좋아할 만한 말, 뭐 균형감이랍시고 이렇게 하는 태도로는 보수도 결집하지 못할 뿐더러 제대로 된 경쟁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짚어둡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명석하니까 이미 김경률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가야 할 것이다. 조율해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이 제3지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준석과 양향자가 통합을 했는데 당 이름이 뭐냐? 당 이름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당인지 뭐 또 기억할 이유도 없습니다. 좀 있으면 또 바뀝니다. 이준석이 당을 만들면서 당헌, 뭐 당색 모두 민주당에 뺏겼다. 잘 뺏겼습니다. 뺏겨야죠. 왜냐면요. 좀 있으면 또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당헌 당규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뺏긴 거죠. 뭐 당색도 안철수 당을 뺏겼다라는 것이고요. 이름도 많습니다. 뭐 이낙연 당도 있고 뭐 이래서 이름 기억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좀 있으면 또 바뀔 겁니다. 이낙연과 이준석이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뭐 역시나 이낙연의 태클을 걸었죠. 이낙연들은 계양을에 가서 이재명과 붙어라. 그러니까 오늘 반격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쪽의 좌장이죠. 이석현 친구기도 하고 이준석에게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낙연에 대해서 왜 이런 뭐 복수 혈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과 붙으라고 하느냐. 이낙연이 신당을 하는 것이 지금 뭐 이재명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신당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준 낮은 이런 헐뜯기를 하느냐. 이준석은 수준 낮은 이런 헐뜯기 이게 직업이죠. 직업. 복수 혈전 하려면 이준석이가 분당에 가서 안철수와 붙어라. 그러면 이 복수 혈전 1000만 관객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이낙연, 이준석이 뭐 전혀 공통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총선에서 서로가 좀 도움이 될 것이다. 호남입니다. 호남. 지금 호남의 유권자들이 이낙연들어 이준석의 손을 잡고 한번 와봐라. 그러면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지금 20%까지 출렁이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20%포인트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만으로는 글쎄, 이준석 호남에 와서 그렇게 역선택을 바란 건지 뭔지 그렇게 하니까 한번 이준석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이낙연도 이준석이 좀 필요한 것이고, 이준석은 이런 식으로 자기 이낙연 없이 하게 되면 이준석은 아마 이 선거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준석은 아마 소멸하게 될 겁니다. 이 총선에서. 이준석도 그걸 아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또 병립형으로 가야 하느냐, 그동안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 결과적으로 이 지금 준연동형 또 돌아가더라도 병립형으로 가더라도 소수당에 얼마를 할당하고 많은 중재안들이 나옵니다.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부정선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광주에 있는 유권자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의해서, 뭔지 알 수도 없는 이런 복잡한 제도에 의해서 그 표가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지금의 연동형 선거법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 총선에서 경험하지 않은 게 이번에 있습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지금 비례대표 연합정당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민주당 비례대표와 정의당 비례대표, 조국 추미애 비례대표, 송영길, 감옥에 있는 송영길이 만드는 비례대표 다 묶어서 그래 이번 선거 총선하자 이겁니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각자 다 쪼갭니다. 당 다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광주에 있는 유권자가.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조국당이 되어 있고 이 송영길 당이 되어 있고 추미애 당이 되어 있고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경우가 지금 이준석과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이준석이 합당을 하든지 아니면 연대를 하는 형태로 해서 아마 선거에 임할 겁니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생존에. 그래서 수도권 또는 호남 부분의 일정 부분, 영남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거의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과 이준석은 또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이 추측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낙연, 이준석이 만약 합당하더라도 당은 당규 대충 만들 겁니다. 또 왜냐하면 총선 지나면 지금 급하고요. 총선 지나면 또 당을 쪼개야 할지 모릅니다. 그 결과를 놓고. 이낙연도 지금 대선 후보여야 하고 이준석도 대선 후보여야 합니다. 어쨌든 겉으로는. 그래야 총선을 치를 수가 있죠. 지금 유권자들 앞에서, 국민 앞에서 이 정도면 사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정확한 의미로 부정선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부정선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